자, 이 사과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휘어지지 않는 그런 권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휘어지지 않는 권력은요. 네. 그거는 민주주의에선 불가능합니다. 원래 음, 민주주의는 타협과 조정과 관용과 네. 인정이거든요. 근데 이 덕목이 사라지고 민주주의와 자유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사람들이 네. 법만 잘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규범만 잘 지키면 좋은 사회랄 거라고 보는데 네. 그건 절반의 진실이에요. 어떨 때는 눈을 감아주는 것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해 준다거나 네. 진정성 있는 사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해원이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사법적 정의가 아니라 회복적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여기서 응당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책임질 사람 책임지는 거는 일차적 기본적 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건 네. 필수예요. 네. 그러나 그 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 가해 피해 관계를 초월해서 우리가 다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하나의 어떤 그 연대와 네. 어떤 그 연결의 정서를 다시 가져가느냐 이건 아니라고. 그런데 그걸까지 해내는 걸 회복적 정의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은 예컨대 그 어떤 청소년 범죄에서 이게 많이 적용되는 기법인데 대략 한 7가지 정도 조치를 시킵니다. 그 네. 가해자한테. 그중에 중요한 조치만 소개해 드린다면 첫째,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가를 정확히 인식하기. 그래서 스스로 말해 보는 거죠. 아하. 이걸 정확히 인식하기. 두 번째는 그 피해자나 주변 인물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런 나의 잘못으로 이런 피해를 끼쳤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건 정말 나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인정하기. 그러니까 처음부터 용서해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나에게 책임 추궁을 한다면 수용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것이 경찰 수사로 바로 안 가고 네. 거기서 이제 가해 피해 관계가 해소가 되면서 원상에 대행이 관계로 회복하기 위해서 온 공동체가 그걸 돕고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비로소 네. 그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 이거를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사법적 정의에는 사람들이 많이 달려가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인간을 신뢰하고 그리고 인간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고 믿는다면은 네. 이런 사법적 정의라는 거는 세상의 절반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나중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재탄생을 하는 회복적 정의가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그 거거든요. 차원에 있는 거네요. 이건 사법 당국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보면은 시퍼렇게 날이 서가지고 모든 사법적 책임을 끝까지 추궁해서 누구 하나 죽을 때까지 싸우는 데는 익숙하지. 네. 그게 우리 정치를 보는 지금 그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그걸 남용했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사법적 정의에 매달리는 순간은 부지불식간에 본인도 모르게 네. 이제 파시즘으로 가게 돼 있는데 이걸 보완하는 걸 회복적 정의라 그러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제도의 사용을 절제해라. 그러니까 내가 수사권을 갖고 딱 그 뭐 감사원 조사시키고 또 뭐 경찰 등장시키고 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못하는 대통령은 없어요. 권력이죠. 예. 그러나 얼마나 절제했는가를 보는 것이죠. 오히려 얼마나 절제하고 그 전에 다른 해결책을 찾아봤느냐. 찾아보고 안 되면 그걸로 네, 조지는 거예요. 네. 쉬운 길 말고 그래도 어려운 그렇죠. 길이지만 그런데 일부러 쉬운 길을 찾아가잖아요. 얼른 내 비행기야. 내가 싫어. 타지 마. 뭐가 내 비행기여? 이씨 그거 공군 자산이라니까. 공군 1억이라고. 네. 그게 지 비행기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취재를 가야 하는 기자들의 탑승을 막을 정도로 네. 정말 이 내 비행기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죠. 그게 이제 제도의 남용이 되는 것이죠. 제도의 남용이에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트럼프 시절 같이 미국 정치가 이제 적대와 혐오, 양극화로 이제 완전히 그럴 수 갈라지게 되는 것인데 예. 오늘날 한국 정치의 문제가 바로 트럼프 시대 그 패단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런 뭐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네. 그 MBC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 12구 참사 네. 이태원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참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특히 이 3일 전인가요? 그때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했던 국가안전 시스템 점검회의. 점검 회의에서 음. 윤 대통령의 발언 이게 비공개 발언이어서 사실은 공개가 다는 안 되는데 전체 한 29분 분량의 영상까지 공개를 했어요. 모두 발언하고 마무리 발언만 마서 네. 그걸 편집해서 대통령실이 언론에 제공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분량이 29분 분량이 나왔어요. 내가 그거 3번 들었어. 3번이나 들으셨어요? 워낙 이 참사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인식의 본질이 무엇인가 거기서 이걸 이제 3번 드러난다. 했는데 MBC에 대한 인식하고 똑같아. 그래요? 지가 뉴욕에 가서 네. 사고 쳐놓고 언론 탓하잖아요. 그렇죠. 자막 왜 그렇게 썼냐? 이 시스템 점검 회의에서 네. 오로지 현장 탓이라는 겁니다. 경찰들을 향한 질타. 경찰 물론 질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네. 경찰도 네. 그 극히 일부 현장에 나가 있던 137명 탓이라는 거예요. 왜 거기서 그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냐면 이런 거죠. 윤석열 정확히 이렇게 발언했죠. 네. 현장에 나가 있었잖아. 반말로. 사실은 반말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갔어요. 아하. 경찰 잡돌이하고 두들겨 패는데 아주 솜씨가 대단하거든. 사람 경찰을 저렇게 두들겨 패버리네. 이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또. 속 시원하다. 그래서 지지율이 몇 프로 올랐어요. 아하. 그랬는데 근데 그 발언을 저도 이제 쭉 봤는데 반말과 또 아니면 삿대를 이거 섞어가지고 정말 강하게 뭐 질타하는 모습이었죠. 근데 과연 그러니까 그게, 속이 다 시원해 보이는 네. 거예요. 그게- 경찰 잘 혼냈다. 근데 이러는데 그게 맞는 거냐? 정말 개판이지. 개판 5분 전이에요. 네. 진짜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자, 우선 논리적으로 보자고. 네. 그날 29분 중에 절반을 현장 경찰 두들겨 패는 데 썼죠. 그런데 그 내용인즉슨 137명 경찰이 뭐 했냐? 네. 아니, 당연히 저기 시민이 5시 좀 넘어서부터 인파가 몰려왔고 그렇죠. 그럼 교통 정리하고 일방 통행시키면 됐지. 네. 경찰이 잘하는 게 그건데 그렇죠. 그걸 못해? 음. 아니 이게 문제지. 112야. 그 네. 신고 들어온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112 신고가 아무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네. 논리는 이거예요. 아하. 112라는 건 뭐냐면은 경찰이 모르는 범죄를 아는데 필요한 신고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죠. 112에. 어디 빨리 와달라. 은닉돼 있는데 뭐 이러는데 여기서 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경찰이 모르는데 그때 이 신고가 중요한 거고. 출동하는 거고. 그래서 가는 거다. 네. 그런데 이번 헬로윈은 다 보고 있었다. 방송에서도 홍보까지 했고 네. 다 보고 있었다. 그런데 112에 뭐 압수한 뭐 이거 신고 들어왔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 앞단계가 중요하지. 언뜻 네. 들으면 그럴 듯하지. 그렇죠. 그러면 그럴 것 137명 뭐 137명이 아니라 13명이라도 해결했지. 이 얘기지. 네. 현장에서 뭐 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얘기지. 예, 예. 그런데 현장이 어땠는가 봅시다. 당시 137명 중에 52명은 마약 단속반이지. 네. 형사과 소속이죠. 그러니까 사법경찰, 저기 현장으로 사법형사. 안 나가고 네. 인파가 많아서 현장에 못 나간 거지. 음. 그래서 어디에 있었을까? 이태원 파출소에 계속 대기 중이었지. 그러다가 출동 명령이 있으면 나가려고 해서 참사가 벌어질 때까지 안 나간 병력이고 네. 여기는 교통과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들 임무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마약 단속하러 나왔다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임무로 성범죄, 왔으니까. 과다 예. 노출. 그래서 여성 그 청소년 과에서도 나왔잖아요. 네. 그다음에 관광 경찰도 나왔고. 근데 이 사람들의 임무는 뭐야? 이게 하면 한 60명이 넘거든요. 네. 예. 그 단속할 목적이 다르지. 다르죠. 어. 물론 참사가 터지고 이제 긴급 사태가 발령이 되니까 그때는 이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러나 애시당초 사복이고 네. 사복 경찰이고
전혀 임무가 달라요. 마치 육군 보고 저기 공중전 공군이 해야 되는 거 하라 그러면 돼? 할 수도 있겠지, 위급 사건이면. 네. 그런데 애시당초 다른 목적이고 다른 라인 통제를 받고 있었어요. 음. 그 52명은 일단 빼야 돼.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교통과가 한 10명 남짓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동대가 20여 명 남짓이 있었는데 네. 이 기동대는 저기 그 이태원 파출소가 증원 요청을 해달라고 나흘 전부터 얘기했잖아. 그렇죠. 그때 거절당했고 참사가 벌어지기 2시간 반 전에도 기동대 증원 요청을 했잖아. 네. 그때도 거절당했고 그때 뭐라 그랬냐? 집회 마무리 짓고 가야 된다. 아. 그래가지고 저기 8시 반경에 이제 집회가 마무리됐다고 보고 이 기동대를 보내야겠는데 밥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집회 정리 끝나고 저녁밥 먹고 이태원 가봐라. 이래가지고 9시 30분인가 현장에 도착을 한 거지. 네. 이때는 이미 인파가 아. 정리가 안 되는 그 통제불능 상태로 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통과하고 간 건 대로변에 차 녹사평에서 이태원 쪽으로 빠지고 한남동으로 빠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정리도 급하지. 음. 그다음에 이태원 파출소는 32명인데 네. 이 사람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렸지. 문제는 이태원 파출소가 제일 말단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 이미 있으니까. 무전으로 네. 또 저기 내부망으로 음. 기동대 아무리 보내달라 그랬는데 묵묵부답이지. 그리고 용산 경찰서의 교통과가 뭐라 그랬어? 아 지금 저기 그 가까운데 기동대는 네. 대통령 관저 아. 그 왜 사저 예. 그거 경비에가 있는데 이거 못 뺀다 이거 2개 기동대. 그러니까 지금 보내줄 기동대가 없다 이렇게 답한 게 용산 경찰서 교통과지. 네. 그러니까 아무리 두들겨도 응답이 없고 제발 좀 보내주십시오 하다가 이 30여 초죽음이 돼 있는 거예요. 이미 한계 상황인 거예요. 각종 취객 신고 들어오지. 또 뭐 여기저기 뭐 싸움 벌이면 그거 또 신고 들어오지. 그렇죠. 교통 신고 들어오지. 네. 네. 이래가지고 현장에 일부 이 파출소 인원이 가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외치잖아. 네. 제발 흩어지세요.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네, 네. 사람이 죽고 있어요. 뭐 그때 아무도 손잡아주질 않았지. 그렇죠. 용산결창서, 서울시경 모조리 다 모르쇠였지. 사실 뭐- 그다음에 네. 6시 40분경에 서울시경 112로 첫 신고가 들어와서 압사될 지경이다. 네. 이거 있을 때도 이때도 저기 파출소에 그냥 연락만 하고 말하는데 파출소는 이미 포화 한계 상태지. 네. 할 수 있는 게 그러면은 예. 대통령 얘기에 뭐냐면 112 신고 상황실 그다음에 그 저기 용산 경찰서의 증원 요청 거부 네. 느려 터진 지원 이미 기동대가 갔어도 통제 불능 상태 거기에다가 저기 뭡니까 완전히 작동 안 한 재난 안전망 네. 느려 터진 또 보고 체계 1조 5천억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인데 네. 대통령의 얘기는 뭐냐면 제도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아니다. 예. 고로 음. 막연히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하고 네. 윤희강 경찰청장이 그 면전에 앉아 있는데 네. 거기서 면죄부를 줘버리지. 아, 면죄부를 준 그런 면죄부를 주고. 발언이군요, 사실은. 그리고 현장에서 뭐 했냐 이거야. 이 말을 현장. 10번 넘게 반복하는 네. 거야. 10번 넘게. 그러면 이 회의가 재난안전 점검 시스템 점검 회의인데 네. 재난안전 시스템 점검 회의인데 제도와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데 왜 명칭이 시스템 점검 회의냐고. 아, 그렇네요. 그럼 누구 문제냐? 네. 파출소 개들 문제지. 이 얘기거든? 그렇네요. 일선 경찰들한테 이 얘기거든? 한마디로 지금 참사가 나고 열흘도 더 지났는데 여태까지 저 전문가와 언론이 지적한 문제는 한마디로 개소리라는 거예요. 나 그런 건 모른다는 거예요. 아 이건 문제는 그 137명 걔들 책임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지랄들이냐 이 얘기를 해버리네 이가. 나 참 그 여태까지 언론이 다 헛소리를 했다는 얘기야. 그렇네요.
제도 시스템 문제 없고 현장 그 경찰들 문제인데 왜 제도 시스템 얘기하냐 이런 셈이 된 거네요. 이런 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만의 인파가 몰리고 이런 네. 거 다 예상했으면 현장에서 다 통제했다. 지가 해봤어? 해봤냐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물어봤어? 누구 보고만 받겠어요? 경찰하고 행안부 그 저 윗대가리들 보고만 받은 거 아니야? 윗대가리들 이게 뉴스만 제대로 봤어도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우려스러운 위험한 발언이 계속 쏟아지는 건데 이걸 자랑 삼아 있어. 예. 에? 한마디로 말해서 네. 저런 대통령의 저 발언이 이번 재난의 배경을 이루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앞으로 또 재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니, 그러면은 예. 그날 또 뭐 시스템이나 뭐 제도 얘기가 안 나온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마무리 발언에 보면 그걸 경청한 표시가 나. 네. 시스템 재난 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이건 할로윈 참사하고 관계가 없고 예. 112 신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112 신고는 마지막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오늘 제도와 시스템 얘기한 거는 앞으로 다른 재난을 잘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러지 이태원 참사가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간편하게 정리를 해버리니 그래서 앞으로 전문가들하고 기관은 네. 그걸 잘 연구해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버리니까 지금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정면으로 뒤엎는 발언이에요. 하. 특수수사본부는 지금 경찰청을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서울경찰청도 마찬가지고 네. 다 이제 하고 있죠. 또 너무해서 문제지. 소방관까지 입건을 했는데 용산 소방서장 네, 최성범 서장. 그것도 과실치사상해로 입건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응 소방 대응 2단계를 뭐 늦게 그게 발령했다. 과실치상.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그건 뭐냐면 교통사고로 가다가 사람 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거 이런 걸 과실치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소방서장이 그런 취급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일선 소방관들이 지금 들고 난리 일어나고 났어. 있습니다. 난리 났어. 경찰도 들고 일어났어. 경찰 일선 경찰들도. 직장협의회도. 네.